좋은 차는 누구나 할부를 하거나 목돈을 모으면 웬만한 차는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유지비예요. 무리해서 좋은 차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도 결국에는 뭐 보험료, 타이어 값, 엔진 오일 값, 수리비 이런 유지비들에 치여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나는 연봉이 꽤 높은데 돈을 꽤 버는데 무조건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것만 사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리는 없이 또 그렇다고 너무 궁상 맞지는 않게 가장 현실적인 차들에 대해서 추천을 드려 볼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제 부양가족이나 주거에 들어가는 돈, 대출 이런 게 완전 무리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고정지출이 남들보다는 꽤나 많은 편인데 하시면 한 단계 낮은 급의 차를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을 했을 때 평균 연봉이 이제 3천만 원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수령금으로 봤을 때는 월 250 정도인데요. 사회 초년생인데 이제 차가 필요하다, 출퇴근 거리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차 추천드립니다. 레이. 사실 레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모닝까지도 추천을 드리는데 레이냐 모닝이냐 이거 참 애매할 수 있지만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출동카라고 합니다. 중고차에서 이제 손님을 모시는 그런 차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실내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이에요. 앞에 뭐 180이 넘는 남성 2명이 타고 2열에 180이 넘는 남성 2명이 타도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 그리고 도어 형태도 카니발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열리고 여기 지금 비필러가 없어요. 비필러가 없어서 공간 활용도도 너무나 좋습니다. 레쿠스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에쿠스만큼 크다 해서 레쿠스인데 실제로 딱 타보면 공간감 자체는 정말 에쿠스에 버금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또 레쿠스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연비가 안 좋다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레이의 구조가 보면 박스카 형태입니다. 공기 저항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경차 규격에서 최대치로 늘려서 공간 활용도만을 위해서 만들었다 할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난 좀 연비까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보다는 이제 모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더뉴 레이 17년식, 18년식 같은 경우가 1,000만 원 내외로 구할 수가 있고요. 모닝을 살 거다 그러면 더뉴 모닝 16년식 정도 매물을 한 500만 원 정도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류 모닝 JA 뭐 18년식 이런 거는 한 700만 원, 800만 원 선으로 구할 수가 있어서 일단 첫 차로 사는 금액 자체도 큰 부담은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1000cc급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엔진 자체의 내구성도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이 4단 미션이 고장이 거의 안 나는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엔진 미션에 대한 내구성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로 이제 큰 지출이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실수령이 30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를 사는 게 적당할까요? 저는 이 차라고 생각을 해요. 아반떼 CN7. 아반떼 AD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 10년 되고 한 10만 킬로 탄 차가 얼마일까요? 옵션이 많으면 1,000만 원, 옵션이 없어도 8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CN7은 중간 등급의 적당한 좋은 매물 찾으면 1,000만 원 초반에도 구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무조건 구해드리겠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차랑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유지비는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자동차세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 돈을 쓰는 거에 비해서 만족도는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출력으로 봤을 때 0.5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모닝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큽니다. 아반떼라고 옵션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반떼 AD 당시에만 해도 통풍 시트 보기 힘들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부터는 중간 등급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추가 옵션이 들어간 모델을 보면 계기판도 전자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각종 안전 옵션들이 되게 후하게 들어간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아반떼 AD보다는 오히려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종이고요. 만약에 되팔았을 때 금액도 이 아반떼 AD가 너무 비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단가 방어도 정말 잘 될 거예요. 이 영상 2, 3년 뒤에 한번 보시면 200만 원도 안
안 내려갑니다. 3년 타도 200이 강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딱 돈을 모으면서 편의까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SUV가 필요하다면 저라면 이 투싼 NX4 모델 삽니다. 물론 SUV니까 조금 더 비싸요. 1000만 원 후반 정도는 보셔야 돼요. 모던 정도를 보시면 1600만 원, 1700만 원 선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은 심지어 인스퍼레이션인데도 2000만 원이 안 하더라고요. 옵션도 상위 트림으로 가면 뭐 전자식 계기판, 전동 트렁크, 산타페 TM 정도에 들어간 옵션을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준준형 SUV가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준준형 SUV는 한 15년 전 산타페 사이즈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점점 차가 커지면서 실내 공간도 이제 더 커지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면 4인 가족도 충분히 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팰리세이드를 사거나 산타페 소렌토를 사면 조금 더 넓고 거주성이 좋은 건 맞죠. 옵션도 많아지고. 준준형 SUV는 패밀리카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생까지 케어하기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반떼를 사기에는 더 큰 차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나타도 괜찮아요. 소나타가 아반떼랑 중고차 가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면서 실내 공간이 또 확 넓어지다 보니까 아반떼가 좀 좁다 하시는 분들은 소나타 DM8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월급 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넓어졌는데요. 어떤 차를 사면 가장 가성비가 있을까요? 저는 K8 추천 드립니다. 그랜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차가 조금 더 이제 가성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K8 같은 경우는 더 뉴 그랜저 IG랑 금액이 비슷해요. 2천만 원 전후부터 이제 금액이 형성이 되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전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K8은 더 뉴 그랜저 IG랑 완전히 다른 차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뉴 그랜저 IG는 K8보다 구형이에요. 뼈대도 구형, 옵션도 구형. 이 K8과 비교를 하려면 그랜저 GN7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GN7이랑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더 뉴 그랜저 IG는 4륜이 없지 않습니까? 얘는 있어요. 그리고 엔진 라인업도 바뀌었죠. 그랜저는 3.3인데 얘는 3.5가 합체가 됩니다. 승차감도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금액이라면 좀 더 신형 플랫폼을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준대형 세단 정도 되면 이제 5m 정도 되다 보니까 거주성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나 전륜 구동이니까 실내 공간이 제네시스 G80 이런 차들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엔진을 살펴보면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게 2.5 가솔린인데 그 2.5 가솔린이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오일 감소 이슈도 있었고, 또 그게 심해지다 보면 엔진이 이제 뻗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K7 때 심했어요. 그래서 개선된 2.5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고질병 면에서도 더 뉴 그랜저 IG보다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SUV가 필요하다, 그럼 저는 이거 삽니다. 팰리세이드. 자녀 3명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이게 뭐 6인승, 7인승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2열에 독립 시트가 들어가서 자녀들을 케어하기에 최적화된 차량이라서 패밀리카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패밀리카가 아니더라도 짐을 싣기 너무나 용이한 차량이에요. 물론 제가 투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준대형까지 와버리면 널널하고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팰리세이드가 요즘 가성비가 좋은 게 중고차 금액이 폭락했습니다. 저도 지금 팰리세이드를 10만 킬로대를 가지고 있는데 3.8 가솔린이 2천만 원이 안 해요. 프레스티지의 테크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어라운드 뷰, 사운드 옵션 이런 것들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후반에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키로수가 막 10만 이상 넘어가 버리고 옵션도 좀 떨어지면 1000만 원 중반으로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네. 가솔린 3.8 4륜의 프레스티지 1999만 원. 요거 딱 19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액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너무나 추천드리고요. 사실 공간 활용도 면으로 봤을 때는 카니발 말고는 이 차를 대체할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3.8 가솔린 모델을 타고 롱텀 시승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2시간, 3시간 정도 충청도를 갔다 오면서 리뷰를 찍은 게 있는데, 유류비가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SUV 중에서 승차감이 탑급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 냉정하게 GV80 2.5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6기통이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승차감이나 또 이제 공간감이나 옵션까지 다 갖춘 차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월급의 실수령이 500만 원까지 올랐네?
이러면 뭘 사야 될까요? 만약에 저라면 바로 제네시스 G80 갑니다. 이게 지금 중고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렴한 거는요 2천만 원 초반부터 있고요. 옵션 좀 꽤나 들어갔다 싶은 차들, 보증기가 살짝 남은 차들, 그런 차들도 3천만 원 정도에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K9 같은 경우도 단가가 많이 되었고 중고차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살만해요. 그런데 이 K9이랑 이 G80은 유류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소모품비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왜 그러냐면 RG3 모델로 넘어오면서 20년식부터는 다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대형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들 중에서는 유지관리비가 그나마 괜찮다는 건데요. 연비도 복합연비가 10km 이상 나오고요. 엔진 수리비도 훨씬 더 6기통에 비해서는 저렴해졌습니다. 엔진만 작아졌다 뿐이지 차 사이즈는 작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준대형 세단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후륜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주는 편안한 느낌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옵션, 파퓰러 패키지의 시그니처 디자인 2 이런 정도 조합만 들어가줘도 고급스러운 실내에 풍부한 옵션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옵션이 다 들어가도 3천만 원에 좋은 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나는 SUV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차는 GV70. 이 GV80보다 한 단계 아래급 차량이거든요. 이제 중형 SUV로 들어가는데 이 차를 저는 추천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GV70이 GV80보다 당연히 동생인데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그만큼 금액적인 메리트가 없었던 차량입니다. 지금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녀석이 정신을 차렸어요. 너무 비싸게 금액이 형성되다 보니까 안 팔려서 금액이 이번에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진짜 한 6개월 전만 해도 4천만 원이 넘는 매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세를 보면 3천만 원 초반에도 키로수가 짧은 매물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승차감의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GV80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가 좀 더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로 약간은 큰 차체에 비해서 뒤뚱대고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물론 좋긴 하지만 저는 그게 에어 서스펜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이드인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GV70은 다르더라고요. 이 차 사이즈에 딱 맞는 엔진과 미션의 조합으로 운행이 경쾌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GV70이 좋은 이유는 구성하는 옵션들 자체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 차량도 이제 파퓰러 패키지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넣은 차량들을 보면 GV80 깡통보다 훨씬 더 좋은 옵션으로 구성이 되고요. 소재 자체도 이제 제네시스다 보니까 GV80과 비슷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중형이다 보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실내가 좀 좁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는 약간은 협소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금액대에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 그런 것들도 있겠죠. 많이 탈 일이 아닌데 좀 적당한 SUV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만족도가 꽤나 높은 차량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600만 원이 넘는다, 실수령이 600만 원이다,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십시오. 그때쯤 되면 중고차로 봤을 때는 수입차도 뭐 사도 크게 이제 뭔가 잘못될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웬만한 차는 중고차로는 다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그 급여별 중고차를 특징을 보면 되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내 월급의 한 연봉의 반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매물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내가 만약에 급여가 200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맥스로 중고차를 사도 1200만 원은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차든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할부금을 못 내서 이제 뭐 망가질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적당한 차를 샀을 때 유지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달라지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차종 추천을 드렸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꼭 부탁드려요. 오늘 보여드린 차 말고 내 상황에 맞는 또 다른 차를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